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아니,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연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차를 타고 옆을 지나던 행인의 한마디 참견으로 법정까지 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행인은 커플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고! 네, 결국 행인과 커플은 실랑이를 벌였고 키스남은 행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법정에 선 두 남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키스남은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키스남은 피해자인 행인의 멱살만 잡았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멱살을 잡는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판례의 경우에 보면요. 커피에 담긴 컵을 쳐서 상대에게 커피가 튀었거나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근접한 곳에서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까지도 폭행죄로 처벌하고요. 그 앞에 상추를 던지는 행위, 식사를 하다가 앞에 상추를 던지는 행위, 이런 행위도 전부 다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하겠죠. 몸을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전부 다 하는데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에서 입을 맞추던 연인들은 공연음란죄는 없을까요? 그런데 공연음란죄는 보통 이렇게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공연한 곳에서 하는 경우에만 공연성이 있다고 봐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란하다고 하려면, 음란한 행위라고 하려면은 보통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판례는 주로 노출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위는 키스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과다한 노출이나 적나라한 성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애정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변호사님도 이렇게 눈물도 많이 보시고 화내는 모습도 보고 그러시죠. 네. 제가 변호사 초반에는 너무 저도 슬프고 화가 나와서 저도 몰래 눈시를 붉어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분을 남편이 그렇게 폭행까지 하느냐, 이렇게 화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남편분이 오시는데 막 아내를 험담을 하시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실까. 네.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울까,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보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저희 부부는 50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대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진짜 이혼이 아닌 서류상만으로 위장 이혼을 하자는데요. 그래야 제 명의로 된 집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시 재결합을 하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저희는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 후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편은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고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니 아예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이혼을 했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장 이혼 후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 이제 우리의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나요, 변호사님? 예, 특히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혼자 오시거든요. 혼자 오시거나 이제 같이 오시면은 뭐 가족이랑 같이 온다든지. 근데 가끔 부부가 같이 나란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혼을 하러 오시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혼 재판을 하러 오는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서류상만 좀 이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면은 뭐 IMF 시절이나 이렇게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네. 이런 상담들이 조금 생기고 최근에 또 그 저희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네.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IMF 때 정말 많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빚도 많아지고 남은 거는 집 한 칸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자식을 이제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거라도 지켜야겠다고 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주고 이혼하는 경우 있었고 요즘에 이제 위장 이혼하는 이유가 가장 늘어난 이유가 바로 세금이에요. 그런 세금이 경우도 이제 있죠. 부동산이 이제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중과세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위장 이혼을 또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는 있겠네요. 이것도 그죠?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부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사실 정말 그런 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사연은 뭐냐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네. 한 건데 사실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졌다 그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런가 진짜로 보다. 정말 어려워진 건지 아닌지.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본인 명의로 있는 집 한 채라도 건지려고 해서 네. 그렇게 된 건데 예. 아니 다른 여자를 그 일부러 네.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이혼한 이후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위장 이혼을 네. 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경우가 가능한데요. 처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아내가 그걸 알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네. 일찍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사업 핑계를 대면서 이제 서류상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서 아내를 이제 생각해서 위장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후에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네.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라면 만약에 네. 여자가 있었는데 이걸 속이고 있다. 그 경우에는 이혼이 취소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또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이혼 취소 소송을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혼인 취소보다 이혼 취소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렵거든요. 한번 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딱 기재가 되면은 그거를 취소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처음부터 여자가 있었고 내가 그걸 속았습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소리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난 거다. 그리고 우리 이혼은 정당하게 이혼한 거다. 유효한 이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두 가지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전혀 없었고 네. 오로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없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미 여자가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뭐 이거 해야 되는 뭐 이런 네. 부분을 전부 다 다 충족해야 되니까. 갖춰야 취소가 가능하니까 네.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장 이혼을 네. 하는 순간 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령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로 부득이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 합의를 하는 거죠. 네. 남편과 아내가 각서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는 지킨다. 뭐 네.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각서를 받으면 조금 이제 그 효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판례의 태도가 위장 이혼도 어쨌든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 네. 자체는 이미 효력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가 불가능하니 예. 정말로 이것이 무효이라는 부분이 인정받고 싶다면 네. 두 분 사이에 별도의 합의 하에 네. 다시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와 네. 관련한 증거가 네.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탈세를 위해서 위장하는 이혼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뭐 국가가 이거를 용인해 줍니까? 실제로 그렇진 어떻습니까? 않죠. 이제 우리 국세청이 좀 고액 탈세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든요. 네, 네, 특히 네. 이제 이혼을 했는데 네. 심지어는 이제 아내가 7채 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1억 7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위장 이혼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혼한 거다 이렇게 이제 다퉜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과세 관청이 이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다른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이혼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고액의 이제 그 탈세를 하다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계속해서 한 집에 살고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둘이 어디 같이 가고. 그래서 네, 어느 날 네. 급습을 했어요. 네. 급습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 세금을 아끼려다가 더 많은 이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에는 위장이혼도 이혼이라고 봐서 이와 관련해서 탈세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세금을 좀 이렇게 면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그 실질을 좀 파고들어서 네. 그게 아니라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면 네. 끝까지 과세를 하는 과세 관청에서 그렇죠. 끝까지 과세를 하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이혼을 하는 예. 거,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예. 이혼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항상 뭐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면 그게 또 불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어렵고 또 저는 정말로 이제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 서류를 갖고 왔거든요. 혼인관계서를 갖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한 명인데 배우자가 2명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아내가 2명이 딱 배우자로 찍혀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아내랑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아내 모르게 공시송달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모르게 이혼이 돼서 그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혼인신고까지 해서 이제 올랐는데 나중에 아내가 알고서 그거를 이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자신의 권리를 이제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우리 사연 주신 분들처럼 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네. 어떤 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위장 이혼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얼마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1억을 아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두 분의 그 결혼 생활의 가치가 1억입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가시더라고요. 네. 얘기 듣더니. 왜냐하면요. 그 1억을 아끼려고 서류상 이혼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를 유지하는 거랑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또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결혼의 유지의 가치는 1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